안녕하세요. 고찬스필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없는 분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되게 재미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 사진 옆에 띄운 거 보고 눈치채셨을 분도 있겠지만 손정희 회장 얘기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이 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조언을 청했을 때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그래서 AI를 3번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최근 그 손정희 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최근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완전히 빠져서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인공지능에 달려 있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에서 또 잠깐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긴 할 겁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거는 그 산업혁명을 저희가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산업혁명 당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부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앗아갔죠. 그게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대체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체를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생길 일자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대체된 인력들이 결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러다이트 운동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러다이트 운동도 굉장히 격렬하게 사실은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실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졌죠. 여러 가지 편에서. 물론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거나 하는 일을, 그런 이상적인 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처럼, 인공지능도 모든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상사회라는 건, 그건 이상사회고, 이상사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한번 보자라는 생각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인류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나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의 일관된 그런 신념이기도 한데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그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면서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제가 그 자리 가서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하고 했던 걸 보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 책을 쓰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좀 해줘서 저도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구나, 이런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손정희 회장이 조금 더 세상을 보고 경제라든지 미래 트렌드를 보는데 나름 식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듣고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한국이, 물론 저희 인공지능 기술자, 개발자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한국이 인공지능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손정희 회장이 했고, 이걸 위해서 그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가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막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그런 개발자 분들의 양성이라든지 인공지능의 기본 그런 기술의 개발이고 그걸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그걸 활용하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하고 약간 대비돼서 인공지능 기획자를 양성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기초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활용하는 그런 활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하고, 세계에서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한 부분이, 물론 기초적인 그런 기술 수준도 일정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저희의 활용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도 저는 활용 능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 조금 지금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쉽게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음악하고 한번 비유를 그냥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좋은 노래를 듣기 위해선 그 좋은 노래를 작곡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리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프로듀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프로듀서라든지 그다음에 작곡자, 그 다음에 뭐 싱어, 이런 분들이, 연주자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물론 음악의 기초, 뭐 화성학이라든지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그게 탄탄하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떠오르는 음악 악상,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음악 멜로디, 이런 거에서 굉장히 멋진 노래가 나오고, 지금 저희 나라의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활용 능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손정희 회장도 이런 부분에서 일본하고 한국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조금 좋지 않은 적이지만, 손정희 회장 같은 이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는 조금 그런 걸 벗어나서 한번 받아들여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손정희 회장이 보여준 그런 행보로 보면 세상의 트렌드를 남들보다 잘 포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작년 6월에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강연하고 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컨텐츠 창작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발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손정희 회장의 인공지능 을 강조한 이 얘기가 국내 이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메시지도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걸 활용해서 바로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당장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그 컨텐츠 창작 쪽에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계속 팔로우업하고 그걸 어떻게 저도 활용해 볼 수 있나라는 걸 시도해 보면서 나름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뭐 이런 강의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드는 거 외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한테 활용에 대한 걸 교육을 하거나 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식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자한테 교육을 하는 거를 그런 인공지능을 기획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그렇게 깊은 얘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공지능 기획을 하고자 하고 인공지능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린 세대들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요즘 코딩 교육이 열풍인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해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바탕에서 창의적인 글을 쓰고 창의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어떤 수준의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이 어떤 커리큘럼에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콘텐츠 분야의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팔로잉 하면서 이게 콘텐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특히 방송 쪽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더 크게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거나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할 때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희 회장의 이 뉴스 AI를 강조했다는 뉴스를 듣고 요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고 저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